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상당히 스펙타클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나요? 명상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의 관심사를 다른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명상으로서 스트레스에 관여되어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분산시켜서 그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그래서 나의 몸에 건강에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 조금 더 효율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완화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올해 들어서 명상 카페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구색하는, 생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찰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명상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영상으로서 만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반갑고,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명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의 해소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게 가장 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카페에 오셔서 명상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사찰이나 그 다른 기관에 가셔서 명상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트레스 그걸 운동에 비교하면, 운동을 계속하면 뭐가 생기죠? 힘과 근육이 생깁니다. 즉 근력이 생기는데, 스트레스의 근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과 관념이 모두 그 스트레스에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운동을 다른 곳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게 이게 곧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노력에 빛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왜? 그 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명상에 대한 이 관념적인 사고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거에 변화를 시키느냐? 스트레스도 첫 번째 근육이다. 그러면 반대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뭐가 있냐? 그 부분에, 한 부분에 명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명상으로서 긍정적인 또는 스트레스의 반대적인 관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생활 속에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념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조금의 노력. 그게 중요한 거죠. 큰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를 인식하면서 호흡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이제 호흡기를 차고 계신 분들은 이 심박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얼마만큼 하나요? 조금의 생각을 갖고 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씹어서 드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후루룩 마시듯이, 아니면 건더기가 있으면 조금 씹다가 삼키는 그런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는데 얼만큼 마시겠다, 그냥 놓여져 있는 정도의 물을 마셔서 얼만큼의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마시지는 않는 거죠. 그냥 마신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집중도를 돌리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덜 인식되고, 그럼으로써 이 긍정적인 또는 스트레스 반대적인 요인, 내가 관심을 돌린 그 요인에서 그 근육을 키웠을 때 그 스트레스의 근육은 퇴화되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 근육은 퇴화되지만 그 반대로 관심사를 돌렸던 그 근육이 커짐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딱히 인식을 하면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걸,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 스트레스구나 라고 하는 거, 해볼 만한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분이나 해야 되고 몇 시간이나 해야 되고, 과연 그 구분을 할 때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최소 30분, 1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 명상지도 하시는 분들이 뭐 1시간 반, 2시간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잡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명상은 오롯이 어떠한 하나의 행위를 했을 때 다른 관심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나의 행위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잡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 과연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1분일 때도 있을 것이고 3분일 때도 있고, 또는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다르게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하는 명상 기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명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가장 태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그동안 신경을 안 썼던 호흡하는 것을 신경을 써보는 거죠. 들이마실 때 어떤 느낌, 그리고 내뱉을 때 어떤 느낌, 그리고 들이마실 때 얼마나 깊이 들이마셨느냐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내뱉을 때 얼마나 길게 내뱉었느냐에 대한 그 집중도가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의 구애를 받기보다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명상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은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하게 됩니다. 1분이 돼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3분이 돼도 좋다라는 거.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루에 3분만 해야지, 하루에 뭐 10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뭐 1분밖에 안 돼, 이런 거 정의를 내리지 말고 그냥 틈이 나면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은 그 시간 정도를 길게 갈 수 있으면 길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도에 멈추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에이, 더 하고 싶은데 못했네, 에이,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으로써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속하다라고 해보세요.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게 되면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또는 3분 알람을 맞춰놓고 하게 되면은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아,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30분 안에 끝내야 되겠는데. 이거는 구속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구애가 작용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거는 명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설거지를 한다, 아니면은 내가 걷는다, 아니면 내가 러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뭐에 집중해요?
설거지 하는 거에 대한 집중만 합니다. 내 손에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걷는다라고 했을 때는 발이 느끼고 있는, 또는 무릎이 느끼고 있는, 허리가 느끼고 있는, 각 관절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각에 집중을 해봅니다. 런닝은 여러 가지 요인을 작용시킬 수가 있는데, 요즘 런닝 많이 하죠. 저도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할 때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저는 웬만해서는 케이던스에 집중합니다. 1분 동안 발을 몇 걸음 가느냐? 이거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거의 170에서 184 이 범위 안에서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면서 그 발디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요소가 저를 침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버스에 또는 지하철에 또는 운전할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뭐예요? 경적이 울릴 것입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명상의 시작은 가장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스트레스가 작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스트레스 외적인 집중의 대상 또는 집중의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거 호흡. 그게 시작이에요.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우리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명상을 많이 하시는데 한 방향성이죠. 유튜브는 그 짜여져 있는 시간 포맷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짜여져 있는 폼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그 폼에 맞춰야 된다는 거. 주가 그거라는 거.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거는 명상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명상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 스캐닝에 따라서 멘트가 바뀌고 그리고 또 이분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분명히 표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이끄는 멘트가 또 던져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정적인 면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명상을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내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폼이 짜여져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떠한 mp3 파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리 없이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활용을 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제가 분석한 내용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AI는 나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짜여진 포맷 안에 내가 맞춰서 그 AI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명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시잉볼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다가갈 수 있는 명상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시잉볼인 것 같습니다. 시잉볼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조금 빨리 어떤 자극을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잉볼이라는 거죠. 가장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죠. 울림과 소리와
그리고 거기에 내면에 쌓여져 있는 나의 감정적인 어떤 잠재의식이 그 안에 녹아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행볼 있는 곳의 명상센터는 잘 됩니다. 저희 마음 명상 카페에 시행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시면은 시행볼 명상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구적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호흡, 두 번째는 어떠한 그 AI나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상 지도자를 통해서 명상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명상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재미없게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짜여져 있는 시간 안에만 그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유능한 명상 지도자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 시간을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명상보다는 차, 음료에, 미각에 발달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또 청각에 발달되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그 외적인 거, 활동적인 분한테 앉아 계시라고 하면은 그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분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끌어가는 명상을 했을 때가 진짜 뛰어난 명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지도자를 대부분 마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마스터분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이 명상이 더 저변학 때 큰 영향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 이 월광 수변공원에 있는 마음명상 카페도 역시 마찬가지,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상 분야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명상을 시작할 때 가볍게 오셔서 체험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감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차를 마시면서 또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향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그리고 냄새, 그리고 잔에 따를 때 들리는 소리도 다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서 이 오감을 다 작용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맛은 어떤 맛이 날까, 다음 맛은 어떤 맛이 날까 추상을 하게 되죠. 이게 염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육감까지 다 작용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차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템플스테이 가셔서 차담 시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6가지 감각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방문해 주시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시작, 그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 드리고, 그리고 또 주변에 혹시 잘 가르치는,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명상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명상을 배우시길 권해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곳 월광 수변공원 마음 명상 카페에 오셔서 명상을 체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주변이 이 해가 지고 나니까 가로등불, 여기는 가로등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조명이 있고, 그리고 저 어둠 속 저 멀리 사이사이 조명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풍광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밝은,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명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삶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